안녕하세요, 몬팔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버스 정류장의 그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당신 앞에 나타난 한 여학생. 부러진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본 그날부터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면 그곳은 익숙한 자신의 방이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다음은 주간 운세 코너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침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틀어본다. 마침 화면이 일기예보에서 별자리 운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번 주 1위는 아나운서는 1위부터 순서대로 별자리와 운세 내용을 소개한다. 당신의 운세는 12번째로 익혀졌다. 사자자리의 당신, 죄송합니다. 이번 주 운세는 최하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손수건입니다. 키워드는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입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도록 하세요. 당신은 아나운서의 말을 듣고 TV를 껐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당신은 늘 가던 길을 늘 가던 대로 걸어서 늘 가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다소 더울 정도로 맑은 날씨였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금세 시원해진다. 이것도 지금뿐 한여름이 되면 햇볕이든 그늘이든 상관없이 불볕 지옥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을 서성인다. 시간표보다 조금 늦게 늘 타던 버스가 왔다. 당신은 버스에 올라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별다를 것 없는 월요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한 주의 시작. 당신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점괘의 내용은 이미 머릿속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해질녘. 당신을 맞이한 것은 공교롭게도 비였다. 예보에 없던 악천후였지만 접이식 우산을 상비하고 있는 당신은 다행히 크게 젖지 않고 귀갓길에 오른다. 평소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몇십 분. 당신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다. 평소와 같이 자신 말고는 아무도 내리지 않고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낯선 얼굴과 교복 차림의 그녀에게 당신은 무심코 시선을 빼앗긴다. 그녀는 부러진 우산 하나를 들고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 서 있었다. 굉장히 괜찮게 생겼네요. 그녀는 버스를 타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여학생의 옆모습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그 옆을 지나치려 한다. 쳐다봤어요? 말까지? 안녕하세요. 불쑥 여학생이 입을 연다. 어느새 새까만 눈동자가 당신 쪽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여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시끄러웠다. 당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산이 부러진 그녀는 어떻게 돌아갈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중을 부를까? 만약 둘 다 아니고 그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런 걱정이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당신은 생각을 멈춘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변명한다. 결국 당신은 우산을 펴고 버스 정류장을 떠났다. 얼굴에 빗방울이 묻지 않도록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집까지는 기껏해야 10분 남짓이지만
비는 그 정도 거리를 가는 것조차 귀찮게 만든다. 당신은 조금씩 기분이 나빠지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걷는다. 뭔가 앞에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나타났어요. 당신은 가볍게 주변을 둘러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언제나 그렇듯 길을 가는 것은 당신뿐이다.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을까? 당신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화요일, 당신은 별다른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올랐다. 특별히 즐거운 일은 없다. 하지만 나쁜 일도 별로 없다. 아마도 행복. 감사하는 것이 좋을까? 요즘의 우울한 뉴스를 떠올리며 당신은 생각한다. 그러던 중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다. 당신은 혼자 버튼을 눌러 내리려고 한다. 당신은 눈을 떴다. 어제의 여학생이다. 오늘도 역시 부러진 우산을 들고 서 있다.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은데? 구름이 잔뜩 낀 듯한 날씨지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당신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리를 떠난다. 그녀는 당신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당신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 여학생을 보고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졌다. 앞만 보고 주택이 늘어선 길을 간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길을. 당신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있다. 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확실히 사람 그림자였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이 지역은 단순히 사람이 적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당신과 외출하는 시간이 겹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어쨌든 당신은 드문 사건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낀다.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당신은 인물의 옆을 지나치려 한다. 하지만 문득 시선을 마주친 순간 당신은 눈을 의심했다.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인형이 전혀 없었다. 잘못 본 것 치고는 끔찍한 일이다. 당신은 섬뜩하게 생각하며 재빨리 눈을 돌리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무언가 소리를 들려 당신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당신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당신은 매우 끔찍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어떤 꿈이었는지 이미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었다. 또 그 여학생이 있어요? 우산이 부러진 걸 들고 있는? 수요일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당신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또 있다. 부러진 우산을 든 여학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 모습도 3일 연속이라니 역시나 이상했다. 이상하다고 하면 어제의 그림자도 마찬가지다. 언뜻 보기에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당신에게는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도 좋지 않은 무언가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여학생에게서 눈을 돌린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또 쳐다봤어요. 비는 싫은가요?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신은 움찔한다.
비를 싫어하세요? 확실히 여학생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자 당신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더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당신은 시선을 정면에 집중하고 도망치듯 버스 정류장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여학생이 또 한 번 말을 걸어온 일은 없었다. 당신은 그저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곧 집이다. 곧 안전지대에 도착한다. 그것만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당신은 문득 깨달았다. 있다. 있다. 인형이 또. 어제와 같은 장소에 서 있는 그것은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미 인간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채로 달려간다. 눈을 뜬 채로 그림자 옆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인적이 없으니 당신은 필사적으로 달린다.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당신은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 목요일, 당신은 기분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게으른 날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여학생과 이상한 그림자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쪽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 귀갓길, 즉 그 버스 정류장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기다린다. 자가용도 없고 집 근처에 전철역도 없고 도보는 논에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금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당신은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저기 불현듯 불쑥 말을 걸어와서 당신은 시선을 들어올린다. 어느새 눈앞에 한 고풍스러운 여성이 서 있었다. 표정이 밝아 보이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그녀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낯설다.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야, 너 곤란한 거 아니야? 난 몰라. 언니는 아는 게 많으니까. 당신은 지긋지긋해하며 그녀의 말을 흘려듣는다. 이상한 일이 계속되는 데다 이런 수상한 사람에게 휘말리는 등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야, 내가 한번 조언했었잖아.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언니의 조언이야 이거. 잘 들어. 그거 알아? 힘들 때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체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말을 남기고 여자는 어디론가 떠나갔다. 남에게 친절하게. 참으로 도덕적인 말이지만 그런 말로는 당신의 마음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결국 당신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곧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한숨을 내쉬며 당신은 버스 하차 버튼을 누른다. 어떤 일을 당하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버스 정류장에는 역시 여학생이 있다. 부러진 우산을 평범하게 들고 서 있다. 또 쳐다보고 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서 내리면 여학생의 눈이 당신을 향한다. 그리고 그녀의 얇은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당신은 그 전에 서둘러 달려나간다. 그만 좀 해줘 라고 말하듯. 그날 밤 당신은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무언가가 계속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요일, 힘든 평일의 마지막 날. 평소 같으면 한 번만 더 버텨보자 라는 의욕이 솟구칠 법도 한데 당신은 이보다 더 우울할 수 없다. 제발 오늘만큼은 그 여학생도 그 그림자 같은 것도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바랐다. 하지만 역시나 버스 정류장에는 그녀가 있었다. 서 있는 모습도 부러진 우산도 변함이 없다. 당신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버스에서 내린다. 나까지 내린 비로 인해 주변에는 큰 물웅덩이가 몇 군데 생겨나 있었다. 하늘은 완전히 맑아졌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당신은 최대한 여학생을 시야에 넣지 않으면서 평소와 같은 귀갓길을 따라가려 한다. 그때 한 대의 차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갔다. 차는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물웅덩이 위를 힘껏 달려갔다. 당신이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물웅덩이에서 튕겨져 나온 진흙탕 물이 여학생에게 쏟아진 뒤였다. 여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검은 교복과 흰 스카프를 더럽힌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한동안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토록 이상하고 섬뜩하게만 느껴졌던 여학생이 갑자기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니 당신은 여기서 선택지가 갈리는데요. 왼쪽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고 우측이 그 손수건을 건네준다는 건데 일단 무서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 정류장을 떠났다. 역시 이 여학생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당신은 주택가를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축축하게 달라붙는 습기처럼 우울함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여학생도 그림자 같은 존재도 이상하고 섬뜩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존재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해악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기 없는 길을 간다. 결국 집 앞에 도착했지만 안도감은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다. 어젯밤 창밖에서 느꼈던 그 기척은 분명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일 것이다. 오늘 밤에도 저렇게 접근해올까 하는 생각에 당신의 가슴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당신은 평소처럼 할 수밖에 없었고 집의 현관문을 열었다. 뭐야? 그리고 동시에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당신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진짜 끔찍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 그림자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눈앞에 그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기를 품고 있었다. 그 아기는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공포에 당신은 경직된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향해 팔을 뻗는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당신은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그것의 팔이 당신의 눈과 코앞까지 다가온다. 당신은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목구멍으로 필사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직시한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배드엔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 괴물한테 당했나봐요.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손수건을 빌려줄게요. 당신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눈앞에서 불운을 당한 여학생을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여학생은 가만히 당신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솔직한 감사의 말에 당신은 쑥스러워하며 가볍게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적어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당신은 주택가를 천천히 걷는다.
의외로 단 한 번의 계기로 기분이 바뀌는 법.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의 우울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됐다. 생각해보면 여학생도 그림자 같은 사람들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전혀 나쁘지 않다. 분명히 상할 뿐이지 해로운 존재는 아닐 것이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적이 드문 길을 간다. 결국 집 앞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창밖에서 느꼈던 기척은 분명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꾼 지금 당신은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당신은 평소처럼 집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당신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또 구개물이 나왔어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바로 그 그림자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달리 눈앞에 그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기를 품고 있었다. 그 아기를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공포에 당신은 경직된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 손 뻗어요. 그것은 당신을 향해 팔을 뻗는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당신은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그것의 팔이 당신의 눈과 코앞까지 다가온다. 당신은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 목구멍으로 필사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직시한다. 오! 와, 우선으로 헤드샷 있어요, 헤드샷. 갑자기 당신의 시야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아니, 우산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왔다. 우산은 당신에게 팔을 뻗고 있던 그것의 옆머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절할 것 같은 당신의 귀에 들려온 것은 쿵쿵쿵쿵쿵 하는 로퍼 소리였다. 여학생이 엄청 세네요. 안녕하세요.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나타난 여학생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던 그것을 붙잡고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눈을 하얗게 뜨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여학생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당신의 집이 여기 맞나요? 당신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당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부러진 우산을 던지는 이 정체불명의 여학생에게 과연 집을 알려줘도 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여학생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씻은 손수건은 이쪽으로 돌려주러 올게요. 당신은 애매모호하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여학생은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며 여학생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뻗은 채로 그것을 질질 끌며 엑소시스트인데 완전? 당신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얻은 납득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왠지 모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오히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토요일이 오고 일요일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다. 당신은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해질녘의 버스 정류장에는 더 이상 여학생이 없었다. 집까지 가는 길에도 그 으스스한 무언가의 모습은 없었고 모든 것이 지난주와 똑같았다. 마치 지난주만 기어가 어긋났고 지금은 완전히 고쳐진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 화요일, 수요일이 되어도 변함이 없었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금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우려던 당신은 문득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낯선 상자를 겁에 질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학생이 건넸던 그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조그맣게 적힌 메모에는 정갈한 글씨로 한마디가 적혀있었다. 늦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당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상자를 닫았다. 당신은 방에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이상한 일주일은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당신의 의식은 정상이었고 메모와 함께 반납된 손수건이 무엇보다도 그 증거다. 하지만 앞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예상이 당신 안에 있었다. 굿엔드 언제나로 돌아가기. 재밌었네요. 방금 한 게임은 버스 정류장의 그녀라는 게임이고요. 일본 웹 공포 게임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